태양계와 지구 시스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인데요. 먼저 직권이라는 게 지각이랑 지구 내부 영역을 포함한다.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고, 어차피 밑에 3번 문제의 그림에 직권의 그 구성이 층상 구조가 다 나와 있으니까 굳이 이 문제에서 지각 밑에 뭐뭐뭐 있냐 얘기는 굳이 안 할게. 일단 01번 답은 보기 1번은 그래서 옳은 거고, 보기 2번 맞아 아니야? 아니요. 아니야? 맞아요. 아닌데? 아니에요. 어디가 아닌데 그래? 여러 개. 그렇죠. 여러 개 층이 맞지. 여러 개 층이 맞고 중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이게 직권, 수권, 기권은 전부 다 공통적으로 층상 구조를 이루고 있잖아. 근데 개별적으로 층상 구조를 이루는 원인들이 다 달랐단 말이야. 수권이 층상 구조를 이룰 수 있는 원인은 뭐에 따른 뭐의 차이에 의해서 깊이에 따른 그쵸. 깊이에 따른 수온 차이, 수온 분포라고 하시면 됩니다. 중력이 아니라. 근원적으로 따지면은 뭐 가장 근원적인 레벨에서는 중력이라고 해도 되기는 하는데 사실 그래도 직접적인 원인이라고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해당 보기에서는 답이 2번이 되고요. 이 문제에서 문장 자체를 외워주셔야 되는 보기가 이거거든요. 태양계는 여러 천체들의 중력에 의해서 유지가 되는 뭔 시스템? 역학적인 시스템. 별 의미가 있는 멘트는 아니지만 분명히 학교 시험에서 한 문장 정도는, 한 문제 정도는 저 멘트 그대로 나올 거로 예상이 되니까 그대로 외워. 형광펜으로 밑줄 치고 외우라고. 니. 형광펜이 없는데. 그럼 빨간 펜으로 밑줄 치고 외우라고. 한숨 쉬. 저 아침 9시부터 학원에 있다가 왔어요. 넌 필통 없어? 아. 야, 이거는, 그러니까 01번은 너무 이상한 문제였고, 사실. 그냥 문학 작품 같은 문제였고, 02번은 그나마 과학의 탈을 쓰고는 있는 문제인데, 저거는 그 위치별로 층상의 이름이 뭔지는 다 알아야 되잖아? A를 무슨 권이라 그래? 대륙권, 성층권, 중간권, 열권. 대륙 안 일어나는 안정한 층은 어디랑 어디야? A랑 C. 어제도 그랬던 것 같은데 B랑 D죠. B랑 D죠. 높이에 따른 기온의 차이가 층별로 다 나와 있는데 B랑 D층은 둘 다 보시면은 아래쪽이 더 차갑잖아. 위쪽이 더 따뜻하잖아. 대류가 일어나려면 아래쪽이 더 뜨겁고 위쪽이 더 차가워야 되는데 그래야지 위쪽에 있는 차가운 게 무거워져서 내려오고 따뜻한 게 올라가는 식으로 사이클이 만들어지는데 여기 층이 지금 아래쪽이 더 차가워 버리면은 대류가 가능한 구조가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대류가 없는 층이 어디랑 어디? B라는 층이랑 D라는 층이고 그래서 대류가 없으면 안정하다라고 얘기를 하거든. 암기가 잘 됐나 안 됐나 확인을 하고자 하는 취지니까 C층이랑 D층이 뭐냐면은 중간권이라는 층이랑 열권이라는 층이잖아. 맞아요. 각각의 층에서 나와야 될, 소환되어야 될 사실들 한 개씩만 얘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어떤 기상현상은 아니고 어떤 현상. 그쵸. 열권에서 제일 위에서 발생하는 게 오로라라고 하는 현상이고 중간권에서 뭐 발생해? 별똥별 발생해. 별똥별을 한자어로 좀 격식 있게 표현하면 뭐라 그러게? 유성우라 그래. 사람 이름 유성우. 근데 이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열권은 공기가 거의 없는 희박한 층이기 때문에 대기권의 일원으로 묶이기는 하지만 공기가 희박하기 때문에 뭐가 굉장히 크다. 하루에 시간에 따른 일교차가 엄청나게 큰 장소를 열권이라 그러고 야 적으라고. 네가 제일 많이 적어야 되거든.
그리고 중간권은 그러면 중간권은 대류가 일어나는 거야 안 일어나는 거야? 중간권 지금 여기 그려놨다시피 잘 일어나잖아. 잘 일어나죠. 대류는 엄청 잘 일어나죠. 근데 대류가 잘 일어나는데 똑같이 대류가 잘 일어나는데 저 아래 대류권이랑 중간권에 발생하는 큰 차이점은 뭐가 발생을 하죠? 그렇죠. 기상현상이 터지는 건 어디만 터진다? 여기서만 발생한다. 왜 그렇다? 밑에는 공기가 많은데 위에는 공기가 없고. 공기가 아니고 그렇죠. 저런 거 하나하나 교정하면 돼요. 수증기가 대류를 할 때 수증기가 같이 동반돼서 왔다 갔다 해야지 기상현상이 일어나는데 수증기를 포함해서 조금 무게감이 있는 공기들은 전부 어디에 몰빵돼 있으니까 아래쪽에 다 몰빵돼 있단 말이야. 중간권에 있는 공기들은 사실상 수증기가 거의 없는 마른 공기만 왔다리 갔다리를 하고 있는 층이라서 마른 공기 맨날 왔다 갔다 해봤자 기상현상 어차피 안 일어난다. 그래서 중간권에서 반드시 객관식 문항으로 물어볼 수 있는 주제가 기상현상은 안 터집니다. 입니다. 옳지 않은 거를 지금 찾으라고 했죠. 1번은 옳은 거 지금 설명이 다 된 것 같고 2번에 성층권에는 오존층이 존재해서 자외선을 흡수한다. 너무 중요한 말, 너무 맞는 말이고 이제 조금 지엽적으로 들어가서 오존층이라고 하는 층의 존재 이유는 뭐를 흡수하는 거? 그쵸. 태양열을 흡수하는 건데 태양열을 흡수하는 이유가 특별히 태양에서 보내는 애들 중에 자외선을 흡수하기 때문에 태양열을 흡수하는 거란 말이야. 조금 지엽적으로 들어가서 그렇다고 네가 자외선만 다 흡수하는 거냐? 그게 아니라 자외선에다가 간혹 가다가 뭐도 같이 빨아줄 수가 있냐면 방사선도 같이 흡수해 먹어줄 수가 있습니다. 일부 방사선. 방사선이 뭐냐고요? 맞으면 안 좋은 거. 옳지 않은 거 고르는 거니까 답은 뭐 3번이고 그래서 4번, 5번에 대한 설명은 이미 다 된 것 같으니까 얘도 암기 다시 확인을 하시는 걸로 보고 넘어갈게요. 아마 수권, 직권, 기권 중에서 있잖아. 시험 문제로 출제가 된다면 가장 비중 높을 건 당연히 직권이거든. 왜 그럴까요? 어차피 이거는 단원 자체가 분리가 돼 있기 때문에 지각변동이란 아예 분리된 단원이 이번 시험 범위에 같이 포함이 되니까 직권에 대해서 정말 자세히 알아주셔야 되거든. 예? 이를 뭐라 그래? 저 그림에 나와 있는 해, 양, 뭐? 지각. 얇죠? D를 뭐라 그래? 대륙지각. 그리고 태양지각, 대륙지각 합쳐서 지각이라는 그룹으로 현재 우리가 배우고 있는데 지각의 아래쪽에 있는 직권 전체에서 가장 부피가 큰 멘틀이라는 층이 있는데 조금 이것도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멘틀이 직권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 차지하는 퍼센테이지가 대략 몇 퍼센트 정도인지는 알고 있으면 좋아요. 몇 퍼센트예요? 80%입니다. 박서진! 최소한 내 핵 외핵 상태는 알지?
내 핵이 고체 상태야, 액체 상태야? 고체 상태고, 왜 핵이 무슨 상태야? 액체 상태고. 그러면 내가 이 두 개 층의 주성분이 되는 원소들 물어보면 대답할 수 있지? 아이씨. 내 핵 왜 핵의 주성분이 되는 원소 두 개 뭔데? 철이. 그렇죠. 철이랑 니켈이죠. 의도하고 적은 건 아닌데 그래서 적고 나서 보니까 다 이제 문제풀이에 좀 필요한 정보들인 것 같아. 왜? 기억은 고체. A는 내 핵이잖아. 내 핵은 고체. 맞고 확인했고. B는 왜 핵인데 왜 핵은 액체. 맞고. 그리고 니은이 틀린 이유는 설명이 그래서 되죠. 멘틀 혼자 퍼센테이지가 얼마를 잡아야 되니까 80%를 잡아야 되니까. 그리고 이 얘기는 자주 했었던 것 같은데 밀도를 만약에 비교를 해봐라. 해양 지각과 대륙 지각의 밀도를 비교를 해봐라. 그러면 누가 더 밀도가 크다? 해양 지각이 더 밀도가 크다. 그러니까 D는 E보다 평균 밀도가 크다도 틀렸고요. 기왕에 시작을 한 김에 해양 지각, 대륙 지각 각각을 구성하는 주된 암석 성분이 뭔지까지도 한번 짚고 넘어가 볼 필요가 있겠는데, 이거 줄임말로 대화해연이라고 외우라 그랬거든. 대화 뭔데? 화강암. 대화해연이랬잖아. 현이 뭐야? 현무암이요. 그냥 간단하게 안쪽에 있을수록 밀도가 무조건 더 큰 겁니다. 멘틀이랑 지각이 뭔가 멘틀을 내가 계속 묘사를 말랑말랑한 젤리다 그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밀도가 낮을 거다라고 오해를 할 수가 있는데 실제로는 아니고 무조건 밑에 있는 게 더 밀도가 크단 말이야. 그래서 멘틀이 무조건 지각보다 더 밀도가 커. 그리고 멘틀은 명확하게 얘기해야 되는 게 물질의 상태가 아까 여기 액체랬고 멘틀은 고체야 액체야? 100% 고체야. 고체는 고체인데 살짝 녹아있는 부분 용융이 되어 있는 고체라고 하면 돼. 부분 용융 고체. 박서진 좀 적어줄래? 이건 아는데. 아 대단하네. 멘트 아예 어디에? 아이요. 멘틀 참고로 영어다. 알아요. 웃기지 마라. 어제 밤에는 공원 화장실에서 세안하는 김에 샤워? 면도를 같이 했고. 진짜 민폐다. 민폐는 네가 하는 짓이 민폐고. 다 적었지? 공원 화장실에서 선생님 면도하시면 거기 막 들어오는 사람들이 막 놀라서 도망가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아무도 안 다니는 시간에 했지. 몇 시에 하셨는데? 1시. 저는 1시에 자주 가요. 04번도 쉬운 문제인데 수권의 분포가 97% 이상의 압도적인 비중이 전부 다 어디에 들어가 있어? 바닷물에 들어가 있어. 짠물에 들어가 있어. 나머지 2점 얼마가 육수라는 육지에 있는 물로 분류가 되는데 저거 이제 많이들 물어보시던데 여기 육수 내부에서 70%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는 게 빙하인데 빙하가 왜 육지물이냐 이거 자주 물어보시는데 아니 그냥 지구과학에서의 분류가 그렇거든요. 저한테 따질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지구과학의 분류가 그렇기 때문에 그냥 받아들이면 돼. 빙하는 어디야? 빙하는 육수야. 그러면 B가 뭐게? 그쵸? 엄청 작은 0.03이 지금 강호수로 빠져 있잖아. 그래서 육수 내부에서 가장 많은 비중이 빙하고 두 번째 비중이
땅에 파묻혀 있는 지하수고 강호수를 합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천수라고 표현을 하는데 하천수가 이제 우리가 필요하면은 바로 퍼먹을 수 있는 물이거든요. 수자원으로 바로 다이렉트로 개발 가능한 게 하천수인데 다이렉트로 개발 가능한 하천수의 비중이 매우 낮다는 거를 알아주시면 좀 답은 몇 번이냐면 4번인데 극지방과 고산지대에 분포하는 건 지하수에 해당하는 설명이 아니고 어디에 해당하는 설명이에요? 빙하에 해당하는 설명이죠. 고산지대라는 거는 높이 올라가면 높이 올라갈수록 지역 그 주변 기온이 어떻게 되니까 낮아지니까 가능한 표현이다. 높은 산에 빙하가 있어요. 네. 백두산에도 실제로 빙하까지는 아니고 백두산에 만년설이라고 있잖아. 모르지? 그건 들어본 것 같죠. 똑똑하네. 직권, 수권, 직권 중에서 제일 출제 비중 높을 거는 직권이라고 했는데 두 번째를 물어보면 아마도 수권이다. 기권이 솔직히 낼 소스가 별로 없다. 수권은 낼 게 좀 있다. 있다기보단 그냥 정해져 있어. 만약에 수권에 대해서 물어본다면 무조건 가지고 올 아이템은 뭐냐면 수온약층이라는 거거든요. 저거 은근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내가 느끼기에도 평소에 물리 아니면 개무시하는 제가 보기에도 수온약층은 좀 중요하거든요. A층의 이름 뭐라 그래? 11층. A층 혼합층. 오락층. C가 11층이잖아. 바다라는 장소는 기본적으로 니네가 생각하는 거 이상으로 바람이 많이 분단 말이야. 그래서 일단 저 층상 구조가 만들어지는 배경이 뭐냐면 바람이 그럼 만약에 없을 때를 가정을 해보고 그림을 표현을 해봤을 때 바람이 없을 때는 그냥 위쪽으로 올라갈수록 단순히 뭐에 더 가까워지니까 태양에 더 가까워지니까 바람이 없는 경우에서는 그냥 쭉 이렇게 일직선으로 올라가는 그래프가 원래는 만들어지거든요. 수온 그래프가. 예? 네. 그러면 여기는 아래쪽이 위쪽에 비해서 비교적 차가운 데야 따뜻한 데야? 비교적 차갑지. 이렇게 올라가면 위쪽이 거의 25도 터치하는데 아래쪽은 15도쯤에 머물러 있으니까 바람이 만약에 없다면 온도 분포가 저렇게 돼가지고 바람이 없다면 여기서도 대류가 안 일어나는 조건이 원래는 만들어져야 된단 말이죠. 예? 근데 여기서 바다에 그 강한 바람이 개입을 해가지고 바람이 단순히 위쪽으로 불고 지나가요 이게 아니라 이렇게 수면 아래로 들어와가지고 물을 어떻게 할 수가 있냐면 섞어줄 수가 있거든. 차가운 거, 뜨거운 거 둘이 적당한 양을 맞춰서 섞으면 차가운 거, 뜨거운 거 섞으면 그걸 뭐라 그래? 미지근하다 그래. 그래가지고 이도저도 아닌 따뜻한 온도로 이 층 자체가 어떻게 된다? 통일이 돼가지고 단일한 온도로 쭉 내려가는 층을 혼합층이라고 하죠. 예? 그리고 혼합층이 만들어지는 배경에 뭐가 들어가니까 요게 들어가니까 혼합층의 두께가 뭐에 비례한다? 바람의 세기에 비례하고 실질적으로 있잖아. 지금까지는 그냥 단순 암기의 확인이었고 실질적으로 들어가면 어디를 물어보게 될 거냐면 이거를 가지고는 지역별로 저위도 지역, 중위도 지역, 고위도 지역을 비교했을 때 혼합층 두께가 가장 두꺼운 곳이 어디냐를 분명히 물어본단 말이에요. 혼합층 두께가 두껍다는 질문은 곧 뭐로 이어지는 건데 바람이 뭐 하는 지역? 많이 부는 지역이 어디냐랑 똑같은 질문이 된단 말이죠. 혼합층 두께 제일 두꺼운 거는 고위도, 중위도, 저위도 중에 어디야? 중위도야? 중위도라고. 뭐?
야, 봐봐. 이 정도로까지 복습을 많이 해야 될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는데, 일단, 혼합층, 수온약층, 심해층 있잖아. 심해층의 제일 두드러지는 특징은 보다시피 온도가 꼬라박았지? 네. 왜 꼬라박았어? 그쵸. 태양이 닿질 거의 않으니까. 그리고 수온 약층에서 반드시 소환되어야 될 정보는 여기도 아까 기권의 누구랑 되게 유사한 형태이기 때문에 성층권과 겁나 지금 유사한 형태이기 때문에 아래쪽이 비교적 더 온도가 어떻다? 콜드하다, 핫하다, 아래쪽이. 아래쪽이 더 콜드하고 위쪽이 상대적으로 핫하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대류가 일어날 수가 없는 조건이고 대류가 일어날 수 없기 때문에 4번이 옳지가 않은 거죠. 수온약층은 물질과 에너지 교환의 촉진은커녕 적의 존재함으로 인해서 완전히 위아래 간의 물의 대류 운동이라는 것 자체가 차단이 돼버립니다. 차단. 그러니까 3, 4번이 지금 똑같은 얘기인데 3, 4번 다 똑같이 틀렸죠. 연직 운동이 잘 일어나는 게 아예 안 일어나는 층이 수온약층이고 그래서 특징적인 거고 바람에 의한 혼합이 잘 일어나는 게 혼합층 A의 얘기겠고 그리고 역시 A는 혼합층, C는 심해층이니까 1번도 볼 거 없이 틀렸고 설명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답은 5번으로 나왔지. 이거 정도면은 사실 기초적인 사실 확인 수준의 문항이었다고 보시면 되고 실질적으로 수권의 온도 분포에 따른 저 성층 구조가 있잖아. 실질적으로 출제가 된다면 저런 6번과 같은 형식으로 나올 거거든. 고緯도가 지리에서 말하는 북극지방, 남극지방, 극지방 말하는 건데 니네가 보고 있는 이미지에서는 선들의 색깔 구분이 지금 하나도 안 이루어지지만 굳이 색깔 구분 안 되더라도 사실 그래프 형태 보고 다 추측할 수 있어야 돼. 극지방은 그냥 이 수온 그래프 자체가 어떤 형태로? 일직선으로 그냥 쭉 떨어져야 돼. 왜냐하면 심해층이 차갑다는 건 사실 다 마찬가지거든. 심해층이 차갑다는 건 다 마찬가지인데 북극, 남극 가본 적 없지? 아직은 없어요. 저도 안 가봤는데 못 가봤는데요. 가끔 지하철 타고 다니면 그런 광고 보이잖아. 월동대원인가? 극지연구소에 보내는 월동대원. 지원해봐. 세상 누구도 가지지 못할 스펙. 그 극지방은 어쨌거나 북극, 남극은 겁나 차갑기 때문에 아래쪽만 차가운 게 아니고 어차피 온 동네가 다 차갑단 말이야. 그래서 위도 차갑고 밑에도 차갑고 다 차가워 물이. 그래서 특별히 깊이에 따른 수온 분포라는 게 있을 이유가 없지. 예? 근데 그러면 이제 중위도랑 저위도를 구분을 하면 되는데 저위도라는 거는 보통 적도 지역 말하는 거잖아요. 적도 지역. 적도 지역. 그리고 한국이 가장 대표적인 중위도 지역이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지역이 그 저위도와 고위도 사이에 애매하게 끼어있는 중위도 지역이라고 보면 되는데 우리 같은 중위도 국가들이랑 적도 지역에 있는 굉장히 더운 열대 국가들이랑 비교하면 당연히 표층 수온의 온도가 어디가 더 높아야 되겠어? 수면 근처의 온도가 우리가 더 덥겠어? 쟤네가 더 덥겠어? 적도가 훨씬 더 더울 거 아니야? 그래서 시작 지점이 훨씬 더 앞에서 출발한단 말이에요. 시작 지점이. 에? 뭐의 시작 지점이? 표층 수온의 시작 지점이 중위도 지역에 비해서 저위도 지역이 훨씬 더 앞에서 출발을 해. 그리고 수온 약층이라고 하는 층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은 뭐냐면 수온 약층이 존재함으로 인해서 심해층의 시작 부분과 저 혼합층의 끝 부분이 서로 뭐가 돼야 되냐면 연결이 쭉 돼줘야 돼요. 연결이 돼야 된다고. 그래서 저위도 지역에서는 수온 약층이 우리 같은 중위도 지역에 비해서 훨씬 더 어떻게 나와야 된다?
박서진! 예. 저희도 지역은 수온 약층이 두껍게 나와야 된다 아니면은 얇게 나와야 된다. 저 두꺼운 거예요? 아니면 보라색 보면 되잖아. 보라색. 보라색이 어딨어요? 두꺼운 거다. 보라색이 어딨어요? 보라색이 여기 있잖아. 생명이야. 그 보라색이 왜 보라색이에요? 아 본필이요? 아. 보라색 아니 그러니까 수온 약층이 개 두꺼워야 된다고 저위도가. 에? 한국도 그렇다고 얇은 건 절대 아닌데 한국도 얇은 건 아닌데 어디에 비해서는 저위도에 비해서는 확실히 얇고 우리 같은 중위도 지역은 바람이 많이 불기 때문에 수온 약층에 비해서는 혼합층이 훨씬 더 두꺼운 형태로 나와주면은 됩니다. 아시겠죠? 바람은 저위도 해역보다 중위도 해역에서 강하게 분다. 그래서 맞는 얘기고 해수의 층상 구조는 저 고위도 해역보다 중위도 해역에서 더 뚜렷하다. 고위도 해역은 있어 없어 아예 층상 구조라는 게? 없지. 그래서 맞고 이것도. 디귿 혼합층 심해층 사이의 에너지 교환은 저위도 해역에서 가장 활발히 틀렸고 가장 뭐겠어요? 가장 떨어지겠죠. 수온 약층이 저렇게 두꺼우니까. 예? 저희 다 아니요? 8분 남았는데요? 저는 2시까지 가야 돼요. 어디를? 학원이요. 그러니까 장소가 어딘데? 저 어디 있어요? 저기가 어딘데? 반대편. 아니 구체적인 장소를 말해라. 말할 수 없는데 사람을 너무 제목 보여드릴까요? 미안한데 지금 녹화하고 있어가지고 너희 쓸데없는 오디오가 다 들어가고 있거든? 35쪽 펼쳐봐, 넘겨봐요. 35쪽에 13번에서 14, 15를 한번 확인용 문제를 같이 풀고 나서 잠깐 브레이크 타임을 드리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진짜 일단 기본적으로 지구과학이 재미없다는 건 인정을 해야 되는데 그나마 재미없는 걸 그나마 덜 재미없게 볼 수 있는 방법이 이쪽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내가 암기해야 되는 내용들을 조금 구조화해 보는 게 좋거든. 구조화. 예? 구조화라는 거는 별게 아니고 한번 도식을 만들어 보는 겁니다. 지구 시스템의 에너지원이라고 하면은 그냥 심플하게 종류가 몇 종류 있는 식으로 구조화를 해봐라. 세 가지. 태양 그초 에너지 랑 두 번째 뭐 있어요? 지구 내부 에너지라는 게 있고 세 번째 뭐 있어요? 조력 에너지라는 거 있죠. 태양 에너지는 이 세 개의 퍼센테이지 대략 비교하면 태양 에너지가 지 혼자 99.999% 가져가거든. 100%의 전체 퍼센테이지를 만들 때 밑에 있는 애들은 사실상 들어가는 의미가 없을 정도로 비중이 겁나 작단 말이야. 근데 왜 우리가 굳이 세 개의 형태로 구분을 해서 분류를 해서 배우고 있을까? 라고 물어보면은 아무리 얘가 비중이 높다고 해도 밑에 있는 애들이 수행하는 역할을 태양 에너지가 대체해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로 간에 뭐가 완전히 달라서 역할이 서로 간에 지구 시스템상에서 미치게 되는 역할이 완전히 배타적이고 독점적이어서 그렇거든요. 간단하게 도식 한 개만 만들어 보시면 각각의 이제 에너지들이 만들어지는 근원적인 형태, 근원적인 어떤 작용들이 다 있는데 그 각각의 근원적인 작용이 뭐가 되는지도 알아주셔야 되고 그리고 개별 에너지를 통해서 우리가
얻어먹을 수 있는 현상이 뭐가 있는지도 다 머리에 넣어 주셔야 되는데, 일단 태양 에너지의 근원이 뭔지는 중간 시험 때 다 했으니까 알 것 같아요. 뭔데? 태양 에너지의 근원. 오, 수소핵융합. 왜? 갈게요. 아, 왜? 아니 2시까지 가야 돼. 잘 가. 조력 에너지가 아마 더 이해하기가 쉬울 건데, 얘가 뭐랑 뭐 사이의 인력에 의해서. 이거 근데 달, 지구만 적으면 안 되고 뭐까지 사실 포함해야 되냐면 태양까지 포함해야 돼요. 달, 지구, 태양 사이의 중력이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지구 내부 에너지가 살짝 이해가 말만 들었을 땐 안 될 수가 있는데, 교과서에서는 뭐라고 가르치고 있냐면 지구 내부 에너지의 근원이 저 아래쪽에서 발생하는 방사성 원소의 붕괴열이라고 현재 가르치고 있거든. 저 나름대로 이거 좀 괜찮은 주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방사성 원소 붕괴열이 저 아래쪽이라고 아까 좀 뭉뚱거려서 얘기했어요. 뭉뚱거려서. 근데 실제로는 저 아래쪽이라고 하면 사실 어디를 말하는 거겠어? 직권 말하는 거일 거 아니야. 그럼 직권에서 누군가 방사성 붕괴를 일으킨다는 얘기는 직권의 멤버들, 지각, 멘틀, 내핵, 외핵 묶어서 그러면 핵까지 있을 때 이들 중에 누가 지금 방사성 붕괴를 일으키고 있는 건데? 라는 질문을 조금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물어볼 수가 있단 말이야. 이것도 교과서에서는 명확하게 정의를 해주고 있어요. 뭔가 단어만 들어봤을 때는 방사성이라는 단어랑 핵이라는 단어랑 많이 엮여져 있었던 뭐 뉴스 헤드라인 같은 거 보셨을 거니까 핵에서 방사성 붕괴가 일어나겠구나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는 아니고 핵에서 하나도 안 일어나요. 왜냐하면 핵이 매우 뭐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층이기 때문에 핵에서는 방사성 붕괴는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방사성 원소 붕괴열이 발생하는 장소는, 그래서 지구 내부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근원은 어디다? 여기다. 그리고 이런 현상들이, 이런 에너지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발생 가능한 현상, 조력 에너지로 인해서 발생하는 게 밀물, 썰물. 묶어가지고 이런 걸 뭐라 부르냐? 조류라고 부르고, 지구 내부 에너지에 의해서 발생하는 게 지진과 화산 같은 지각 변동 현상들이고, 태양 에너지가 제일 일으키는 게 많죠. 생명체의 생명활동. 생명활동 중에 가장 대표적으로 광합성이라든지 아니면은 암석의 풍화작용도 태양 에너지가 근원이 돼서 일어나는 거고, 암석을 풍화시키는 거는 그 바위 주위를 뭐랑 뭐가 쓸고 가기 때문에, 바람과 물이 쓸고 가기 때문에 일어나는데, 바람과 해수의 순환, 공기와 해수의 순환이라고 해야 돼. 공기와 해수의 순환도 전부 다 근원을 따지면은 누가 일으키는 거? 태양 에너지가 일으키는 거란 말이야. 너무 천천히 하고 있다는가라는 생각이 살짝 들어서 일단은 브레이크 타임 한번 가진 뒤에는 조금 속도 높여볼 건데, 그래서 옳은 거 고르라고 하면 답은 3번이죠. 3번이고 13번에 보기 1, 보기 2 같은 경우가 제일 많이 나오는 낚시성 멘트입니다. 잘 눈여겨보시고 실제 시험에 나오신다면 절대로 낚이는 일이 없도록 좀 해주세요. 절대로 각각의 운동은 각각의 에너지원들은 서로 뭐 하면 안 된다? 서로 뭐 할 수 없다? 서로 전환될 수 없다고 계속 말을 하고 있으니까 일단은 여기까지 하고 잠깐